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정말 여태껏 난 복받았다.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만난 것도 내 복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제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었네요. 저희 친정은 뭐 재벌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자녀 3명에게 각각 강남에 24평형 아파트를 해주셨고 따로 노후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여행 갈 때 부모님께서 비용 다 지불해 주시고 철마다 아울렛 가서 딸, 사위, 며느리 명품 옷 한 벌씩 해주시고 사소한 물품까지 챙겨서 사주실 정도로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베풀고도 남을 만큼 여유 있게 사십니다. 여태껏 저희 시댁에도 철철이 고기며 과일이며 때에 맞춰 보내셔서 시댁에서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누고 살면 서로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1년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한 걱정이 늘어지셨네요. 애비 혼자 벌어 네 소비 감당이 가능하겠냐부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그 집 전세 주고 합가해서 같이 살자까지 그동안 내게 잘 해주시고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해주시던 건 결국 제가 돈 잘 벌고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였나 싶은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진짜 시부모는 시부모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저희 친정에서 시댁에 생모를 보내시느라 가급적 빨리 가져다 드리라 하여 남편이 어제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석증 판정받고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서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애비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있는 네가 가지고 오지 그랬냐부터 딸이 집에만 있으니 사돈께서 신경이 쓰이셨나 유난히 더 싱싱하고 좋은 걸 보내셨다까지 진짜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으신가 싶은 게 어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못되게 하시는지 가만 듣고 있다 헛웃음이 나와서 일 안 하는 며느리 데리고 사는 아들 그리 불쌍하시면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시라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세상 귀한 딸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에게 새 아기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구구절절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에게 가감없이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하고 너 하고픈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네 부모이니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아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이유 없는 모욕을 받곤 살 수가 없다. 이 순간부터 나는 시댁이란 없는 사람이다. 너도 내 부모님 안 뵙고 살아도 난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크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듣지 못했던 삶의 조언이나 격려를 많이 받아 본인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여태껏 본인의 부모님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다가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자신에게도 생각을 좀 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두의 평화를 위해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기가 있어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민하다 추각을 남깁니다. 먼저 어제 귀가한 남편과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부모 자식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본인의 어머니가 그 정도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당장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제 상황을 짧게 말하자면 저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이고요. 서로 크게 모난 부분 없고 처지는 것이 없이 잘 맞는다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지금까지는 세상 다시 없는 분들이셨어요. 늘상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지난 9월 제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고 우선 제 몸 챙기는 게 우선 아니겠냐며 남편이 먼저 휴직을 권했어요. 그렇게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죠? 12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지옥기간 인수인계한 직원과 고객들에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면서도 당장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고 책임감 없이 휴직을 했다라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니 이석증까지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까지 회사 그만둬도 그만인 걸
뭐 그리 스트레스를 받냐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유산 소식부터 시작해서 휴직까지 그간 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품고 계셨나 봐요. 그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거고요. 남편이 저에게 너무 창피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만났다면 쳐다도 보지 않아서 인격의 사람이 내 어머니라니 너무 창피하고 속이 상한답니다. 그치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 시댁에는 본인만 왕래하겠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오늘 시어머니가 나는 일하는 전문직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던 것이 욕심이 지나쳤다며 미안하다고 천천히 마음 풀리면 그때 연락 달라며 카톡이 왔네요. 글쎄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위로 오빠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귀하게 키우신 딸 저희도 귀하게 여기겠다며 사돈댁이 시시때때로 이것저것 해 보내시고 실제로 새 언니들에게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오지 말라 말려도 새 언니들이 주말마다 저희 친정에 찾아올 정도로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당신 아들 귀하게 여기시니 당신들도 며느리 귀히 여기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동상이목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네요. 저희 부모님 너무 속상해 하실 듯해서 아직 아무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똑소리 나는 사연자분 같은데 시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영원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시어머니란 분들이네요. 같은 뉴스를 듣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사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생각은 늘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남기셨을까요? 댓글 한번 보시죠. 1번 댓글. 친정에도 얘기해서 앞으로 시가 안 챙겨도 된다 하세요. 시모한테는 앞으로 시가 갈 일 없다 하시고요. 남편한테 나중에라도 본가에 가자 할 거면 지금 정리하자 하세요. 나는 갈 일 없으니 그리 알라 하시고요. 2번 댓글. 글 쓰신 데서 스님의 지적 수준이 높으시다는 게 느껴지네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받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닌가 싶었어요. 시댁에서는 스님님 집안에 잘 살고 스님님이 버는 게 있다 보니 소비도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고 스님님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로 쉬는 건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돈 걱정에 아들 걱정부터 하니 서운하고 속상하신 것 같고 딱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 같달까요? 시어머님도 아기 없이 푸념 누러 놓으신 것 같고 얼굴 안 보고 살면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아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쉬는 건데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시니 서운했다 말씀하시고 유산도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쉬는 거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아이 갖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선 본인 말씀 때문에 며느리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조심하실 거예요. 본인 말 때문에 대가 끊긴다 생각하면 게다가 이번 일로 며느리가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셨을 테고 남편도 스님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있으니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쪽이 앞으로 스님님께도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무탈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댓글. 병가에도 이런데 육아 휴가나 미래 아이들 때문에 전업이라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아마 시모가 이참에 며느리 한번 밟아두기로 결심하셨나 봅니다. 남편 대응 잘 봐두세요. 처가나 아내에게 받는 건 받는 거고 내 부모는 시댁이고 넌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면 곱게 싸서 던져주는 수밖에요. 4번 댓글. 딱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네요. 마음 씀씀이가 딱 그래요. 저도 적잖이 나이 먹었는데 못 박힌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울 친정 엄마 사정이 있어. 우리 집 한 달 넘게 있을 때 냉장고 뒤지며 무슨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먹었냐고 했을 때랑 3번째 산재 공동 명의하겠다고 했을 때 결사 반대하고 나선 거랑 내가 네 친정 엄마면 네 동생이 와 있으면 생활비를 줬겠다라고 얘기한 거 눈치 엄청 줬죠. 나도 버는데도 누가 보면 자기가 집 사준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딸집 와 있으면 이불 빨래라도 해주라고 해서 반신불수 엄마가 그날 이불 빨래 해놓은 거랑 지금 71세시지만 되새김 할 때마다 용서가 안 돼요. 각자 자기 집 자기가 수습하며 사는 게 낫습니다. 저도 남동생 옳게 안 오는 게 더 속 편해요. 명절에 내 피부치만 보는 게 마음 편하죠. 결혼으로 가족이 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신경 쓰다 하루 다 갑니다.
추가 심호 카톡에 가식이 넘치다 못해 소름까지 끼치네요. 답장할 것도 없고 남편한테 앞으로 혼자 가는 거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이 섰으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부디 혹시 행여라도 외부 잔치집에서라도 보게 되더라도 다짐했던 마음, 심호 영악한 마음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댓글 잘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와 영 끊고 지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춰가는 과정이니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라는 분들도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시모가 사연자분 몸보다 돈 걱정에도 앞서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건강 잃고 돈 얻어봐야 소용없음을 그 연세가 되도록 모르셨다는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돈 안 버는 며느리가 밉고 나가 돈 버는 자기 아들이 가여워서였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며느리랑 이혼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가셔야죠. 사연자분 어머님은 이번 기회에 아들을 내려놓으셔야겠어요.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을 챙기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며느리에게 찬밥 신세 당하며 서러움 당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최악엔 이혼도 시키겠네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와글와글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